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이 소식에 전 세계가 정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사건이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공습 이후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곧바로 들썩였고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은 오르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태가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사건, 바로 그 검은 백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 먼저 검은 백조,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검은 백조라는 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처음 쓴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일단 터지면 그냥 모든 걸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의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정말 너무 드물어서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둘째, 한 번 터졌다 하면 그 충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일이 다 터지고 나서야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뒤늦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동의 긴장이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 충격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겪는 위험들은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대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블랙스완은요, 일어날 확률이 0.001%처럼 보여도 일단 터지면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러한 사태가 그렇게 파괴적인 블랙스완으로 번지지 않고 세계 경제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조건부터 바로 보시죠. 이건 바로 군사적 충돌이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그 범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군사적 충돌이 얼마나 확산되느냐겠죠. 그냥 제한적인 공격과 보복 수준에서 딱 멈춘다면 시장은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카드까지 꺼내든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이 숨통이 막혀버리면 유가는 그냥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등하게 될 겁니다. 군사적 충돌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해서 물가를 또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특히 이미 빚이 많은 나라들은 이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바로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 맷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바로 미국의 달러죠. 그럼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에 있던 돈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겠죠? 외환보유고가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안감 하나가 순식간에 신용경색, 그러니까 돈줄이 꽉 막히는 상황으로 번질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신호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만의 경제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첫째, 유가가 얼마나 높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고유가가 몇 달씩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 금리를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 이건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운임과 보험료. 이건 실제 물류, 그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글로벌 위기는 그럼 각 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사례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한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요,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라는 이중 펀치를 동시에 맞게 됩니다.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역 수지는 다 빠지겠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를 풀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와 기업 부채를 잘 관리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블랙스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 슬라이드 표현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빚은 너무 많고 성장 동력은 떨어져 있고 아주 위태로운 상태죠. 충격이 작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만약 에너지, 환율, 금융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복합위기가 온다면 회복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지정학적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결국 우리 경제가 치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섣부른 낙관도, 그렇다고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어떤 신호가 위험의 마지막 경고음인지 면밀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블랙스완인지 아닌지는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얇은 얼음판의 다음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